괜찮은 척 말고 내 품에 꼭 야, 역시 부산은 산복도로예요. 시청자 여러분, 산복도로가 뭔지 아세요? 그 부산에만 있는 거예요. 자, 오늘도 골목길에서 인사드리는 최재봉입니다. 자, 이 도시의 상징이 되는 이 중요한 그 진정한 그 랜드마크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 생각에는 이 도시를 완성시키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장소, 골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골목이라는 것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오늘 테마 기행길 저와 함께 부산의 골목을 찾아다니면서 자, 골목에 얽힌 역사와 그리고 문화와 삶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출발할까요? 자, 레디 고! 이쪽으로 가시죠. 부산 산복도로 역사를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곳 좌천동 골목을 먼저 걸어봤습니다. 이곳에 아주 오래된 보물창고 같은 신기한 장소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어요. 이게 뭐야? 좌천동굴이라고는. 아니, 도심 한가운데 이게 신기하게 동굴이 있어요. 산복도로 르네상스 시범마을인 좌천동의 역사마을 조성 프로젝트 중 하나로 마을의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공동체의 경제 자립 기반을 형성하는 주민 주도형 마을 재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내가 누굴 만나기로 했거든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동구문화관광해설사 김명주라고 합니다. 동굴 주인이세요? 네, 해설사입니다. 해설사님. 네, 잠깐 들어가시기 전에 하나 질문 하나 드릴까요? 예. 선생님 보실 때 이 자천동굴이 자연적으로 생긴 천연동굴일까요? 아니면 사람의 손을 거친 인공동굴일까요? 인공 같지는 않아. 천연 자원 같은데, 천연 동굴. 그렇습니까? 사실 이거는 인공동굴이고요. 아, 그래요? 네, 일제강점기 때 방공호 용도로 활용된 동굴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아픈 근현대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는 좌천 동굴. 동굴 속을 들어가 보니까 가장 먼저 반겨주는 것이 신기하게도 바로 이 막걸리 지도였어요. 여기 왜 막걸리 지도가 있어요? 예, 사실 이 자천동굴은 두 가지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 일제시대 때 아픔과 그리고 6.25 동란 때 우리 비난민들의 애환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곳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자천동굴은 막걸리와 파전을 파는 주성으로 2009년도까지 막걸리 집으로? 네, 맞아요. 2009년 이전 폐쇄되기 이전까지 약 30년 동안 주성으로 영업을 하게 됩니다. 아픈 역사와 함께 이 좌천동 주민의 추억의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던 좌천 동굴. 저도 잠시 그때 그 시절을 해상해 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굴을 팠을까요, 이게? 이 보시면 이게 높낮이도 다르고요. 지금은 정비가 되어가지고 좀 예. 이렇게 맨듯하지만 예. 사실 걸어보면 이 울퉁불퉁에다가 높낮이도 다르거든요. 보시면.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그때 당시 1940년도입니다. 그렇죠. 40년대에 강정이니까. 제대로 기술이며 장비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아마 꼭쟁이가 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꽃팽이. 꼭쟁이요. 네, 이렇게 그 꽃팽이를 뭐 그러니까요. 하루 이틀 파서 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 그 우리나라를 점령한 일본인들을 위해서 이 네. 지은 방공호를 우리 백성들이 우리 국민들이 강제로 동원돼가지고 동굴 만든 거 탔을 아니에요? 거거든요. 그럼 그때 그 당시에 그 강제 동원된 노동자들의 심경이 어땠을까 싶으면 되게 여기 올 때마다 되게 마음이 저는 되게 아픕니다. 국회 하나에 의지하며 강제 동원되었을 그 시절 우리 국민의 아픔, 울퉁불퉁한 동굴 속 흔적이 그때의 역사를 되살려주는 듯 했습니다. 그 길을 이렇게 따라 걷다 보면은 또 다른 이야기를 마주하게 되죠. 6.25 전쟁이 나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 부산은 임시 수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전국에 수십만의 비난민들이 부산으로 몰려들면서 집이 터무니없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난민들은 산으로 소막사로 심지어 무덤에도 집을 짓고 살았거든요. 그때 이 동굴이 비난민들에게 휴식지를
보금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바닥도 늘 축축했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비난민들이 살고 먹고 그 삶을 이어 나갔다고 생각해 보면은 이걸 그냥 와서 이런 이색적인 공간이 있네라고 하기보다는 그때 그 삶을 살았던 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강제 동원, 전쟁의 아픔, 서민들의 추억까지 보듬었던 곳이 하나의 역사적 장소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총 5개 출입구를 가진 꽤 긴 터널이었다고 합니다. 꽤 길었다고 동굴이. 그런데 이제 막 주변에 시간이 지나고 네. 아파트 공사를 막 하면서 네. 3개의 출입구는 폐쇄가 되고 네. 지금 현재는 2개만 남아 있습니다. 2개만. 아까 들어다 보니까 이 동굴이라고 하는 좌천 동굴 위에 네. 건물이 서 있어요. 집들이. 네네 맞아요. 어떻게 동굴 위에 집을 지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저 위에 그 집은 우리 부산의 상징인 삼복도로의 한 곳이거든요. 동굴 위에 오래된 집들, 이 동굴이 떠받치고 있는 것은 당시 피난민들의 애환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자, 이게 보니까 이게 관광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놓고 설치해 놨어요. 예쁘게. 그래서 여기서 탄장해서 깨끗하게 아주 뭐 나름 관광하기 참 좋게 만들었네. 냄새도 없고. 그들의 역사를 오래 기억하기 위한 장소. 좌천동 이야기를 듣기엔 아주 좋은 곳인 듯 했습니다. 이쪽으로 나가는 모양이에요. 키 큰 사람들은 걱정 좀 해야 되겠다. 좌천동에 숨겨진 이야기를 뒤로 한 채 또 다른 골목을 찾았습니다. 부산항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우암동입니다. 한눈에 봐도 아주 오래된 골목 같죠? 이게 진한 맛집이 이런 골목길에 잘 찾으면 있는데, 와, 여기도 글씨 보니까, 야, 이것도 아주 노포 같아요. 오래된 집 같아요. 이런 집이 되게 맛있잖아요. 우와, 계세요? 골목 여행의 백미 중 하나가 이렇게 숨겨진 맛집을 찾는 거지요. 아주 오래된 간판에 이끌려 들어가 봤더니 야, 이 냄새부터 구수한 순댓국밥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슨 냄새? 한국 사람들이 제일 즐겨 먹는 음식 중에 하나가 이 순댓국일 거예요. 이 집의 또 다른 별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막창 순대라는데 이게 막창 순대 같아요. 아주 고소합니다. 고소고 일반 순대하고는 또 다른 맛이 나네요. 그래서 그 맛을 찾아서 한번 오래된 분들이 단골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무려 70년 이상의 역사가 진하게 담긴 순댓국밥과 막창 순대 한 상. 특히나 이곳 순대는 이북식 순대로 고기와 각종 채소들을 다져 넣는다고 하는데 당면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특징이에요. 게다가 이곳에 하이라이트가 있는데 바로 이 순대 전골입니다. 오! 자, 오케이. 와, 야, 푸짐하다. 이 두 분이 사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 큰아버지 되시고요. 큰아버지, 예, 여기는 저는 조카. 네. 그럼 제가 알기로는 여기 4대째 하고 있다는데 예. 4대, 예. 4대, 3대. 예. 2대가 어디 계셔? 돌아가셨죠, 어머님. 어머님? 예. 그럼 어머님 왜 오늘 또 또 할머니 계세요. 할머니, 애할머니? 예. 원산에서 하셨었거든요. 몇 년째? 이게 지금 몇 년? 그때까지 치면 100년이 넘는 역사긴 합니다. 이북에서부터는 100년이 넘고. 네. 그러니까 피난 와서 여기서 정착을 한 거죠? 맞습니다. 원산에서 오신 거예요? 예. 할머니가? 예. 원산 출신이? 예, 원산 149대 때 있네요. 149대 때 내려오셨어? 그 이북에서는 잔칫날에 소랑 돼지를 잡아서 그 순대를 많이 해먹었다 하시더라고요. 순대를? 예.
피난민 중에서는 이제 장사를 제일 처음 시작을 하셨다고. 아, 그래요? 음식 장사를요. 그 당시 여기 소랑 돼지 검역소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아, 이 근처에? 돼지 뭐 내장이라든지 이렇게 받기가 수월했으니까 네. 계속 이어서 원래 기술도 있으시니까 그렇지. 네 그렇게 하셨다고. 그렇게 전 들었습니다. 출발을 하셨군요. 네. 그렇게 출발하신 지가 지금 70년 되셨고. 어려운 시절 피난 생활에서 먹고 살기 위해 선택했던 일대 사장의 노하우가 그 아들의 아들까지 전해져 오고 있는데 그 맛을 조금 더 오래 전하기 위해서 가업을 물려받았다는 4대째 사장. 젊은 사람인데 어떻게 인수받으려고 생각을 했어? 본인이 뜻이 있고 길이 있으니까 큰아버님이나 아버님이 주신 거 아니야? 해보라고, 그치? 거의 한 1대부터 시작해서 저까지 한 100년이 넘는 역사를 예. 쉽게 놓칠 수도 없고 아.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좀 커가지고 음식적으로는 좀 생각이 없다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디 젊은이가 용기가 있어요. 용기 가상하네. 본인이 만들 수 있어요? 아 그럼요. 그래? 예. 아니 기술자가 됐구나 이제. 그대로 이 맛을 아마 전통을 이어가줘야 그동안은 여기 고객들이 찾아오지, 그지? 맞습니다. 그 맛 때문에 음식은 찾아오는 거예요. 할머니 때 먹었던 음식 그대로다 이런 말을 드려야 되거든. 야, 좀 변했다 이러면 좀 대부분은 이제 맛있다고는 다들 하시는데 네. 예전 추억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지. 조금 못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지만은 제 생각에는 이제 추억이 조금 보존되다 보니까 좀 더 그래. 그러신 것 같기도 하고 뭐 제 입에는 할머니 때랑 지금이랑 똑같긴 하거든요. 네. 근데 할머니 때보다는 더 맛있어요. 사실. 세월이 흐르니까 거기에 맛을 막 집어넣잖아. 연구하니까. 그러니까 맛이 배가 될 수밖에 없죠. 7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변치 않은 것이 있다면 음식 한 그릇에 담긴 정성이 아닐까요? 우암동 골목이 기억하는 순대의 진한 맛으로 기운을 받아 골목 여정에 나섰습니다. 이곳에 숨겨진 또 다른 재미난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 우암동이란 이름에 걸맞게 아주 커다란 황소가 저를 반겨주네요. 이야, 황소. 이야, 어마어마하구나 이거. 와, 완전 이거는 싸움소. 이야, 기가 막히네. 예? 이 누렁이를 따라가 보면은 특별한 장소 하나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골목을 지키고 있는 황소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래, 여기 어떤 곳인지 난 위에 소 한 마리가 딱 지키고 있는데 네. 뭐 소개 좀 해주세요. 여기 어떤 곳이에요? 여기가 지명이 우암동이라 그러거든요. 소우자 쓰죠. 소우자 바이암이 바이암자. 우암동입니다. 우암. 또 그리고 이 건물이 그 100년 전에 조선 총독부가 여기 일대 우암동 여기 일대를 수출로 검역소를 만드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수출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수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수탈이죠. 여기는 말 그대로 소막사입니다. 소막사. 예, 전국에서 소를 수탈해 와가지고 보름 동안 검역을 하면 여기서 검역해서. 보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보름 동안 검사를 해가지고 건강한 소만 일본으로 수탈을 해갔다고. 한때는 소를 수탈해 갔던 검역소로 6.25 전쟁 당시엔 피난민들의 보금자리였던 이곳. 그래서 소망마을이라고 불립니다. 6.25 전쟁이 나니까 여기가 또 우암동 피난민 적기 수용소가 됩니다. 저도 흥남부도 피난민 2세인데요. 예, 저희 부모님 흥남부에서 피난 왔거든요. 그 피난 와가지고 요 한 가구에 살면서 뭐 전쟁 끝나면 바로 갈 거라고. 생각한 게 못 가고 지금 70년이 넘었죠. 아, 그러셨구나. 여러 가지 참 고생 많으셨네요. 소망마을의 오랜 역사를 재현한 이곳 전시장. 무려 1920년 지어졌던 소막사를 틀과 기둥은 보존한 상태로 보수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이렇게? 이렇게 소가 이렇게 한 있었던 마리씩 자리에 이게? 일제 강점기 때는 이렇게 한 마리, 두 마리씩 이렇게 칸칸이 소를 한 칸에 하나씩. 예, 이렇게 보름 동안 이렇게 소를 이제 검사를 하는 거죠. 그래 해방될 때까지 이 업무가 계속됩니다. 그 해방되니까 이제 우리 피난민을 이렇게 살림을 좋게 해서 이렇게 사는 거죠. 이렇게 칸칸이 임시로. 그 소 막사 있던 네, 곳에. 소가 있던 자리에 소가 있던 자리에. 사람이 사는 거죠. 집으로 되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며 임시로 만들어졌을 거처는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는 역사의 한켠으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용마리 여기까지 한 칸이거든요. 한 집이거든요. 아이고. 예. 4평. 4평. 지금도 4평짜리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대는. 아, 그래요? 이렇게 비나면 이렇게 해내 어릴 때. 여기 가족들이 3-4씩, 5씩 다 여기서. 많게 10명씩 살았죠. 선생님 저 어릴 때 저 양은 그릇 썼다 아, 이거 맞아, 맞아. 요즘 세대는 바꿔지지만 그때의 흔적들이 다 남아있네요. 양은 그릇 같은 거. 예. 저 램프도 있고. 예. 단지 이런 거. 저거 뭐 호약불이, 호약불. 호랑 호양 저기여가지고 그죠? 전기가 그때 없었으니까 그죠? 좀 열어갈 때니까. 그때 당시 이 생활상을 느껴볼 수 있는 흔적들, 곳곳에 남겨진 기억의 조각들을 따라가 보면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만나게 됩니다. 초창기는 진흙벽으로. 아, 맞아, 진흙으로 시골 가면 진흙벽 아니에요? 초창기. 그렇죠. 대나무. 네. 비난민들이 대나무를 꺾어가지고 진흙 발라 이 벽을 바르는 거죠. 그 나중에 세멘트 나오는 그 위에 세멘 바르는 겁니다. 아, 그 위에다 세멘트를 바르고. 이렇게 한 집이고 이렇게 한 집인 셈이죠. 그래 이제 식구가 돈 좀 많이 늘어나니까 이거 보십시오. 달아. 저렇게 어른을 밑에서 자고 애들은 위에서 자고. 그리고 많이 건 발전됐네. 네. 파랑에서 많이 잤어요. 예. 밥이 없으니까. 네, 방이 없으니까. 그때는 아파트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렇죠. 다락을 새를 없습니다. 주인은 밑에 자고 있는데 저쪽에서 올라가 자는 거죠. 저게 딱 하나의 공간이죠. 공간이 얼마나 그때는 뭐, 필요해요. 산업화 시기에는 부사랑으로 몰려든 노동자들이 쪽잠을 청하던 집이었던 막사.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면서 소가 살던 자리는 점점 집의 모양을 갖춰갔습니다. 진짜 이 옛날에 옛날 모습 판잣집. 것 같아요. 판잣집. 여기 일대가 다 판잣집이었어요. 이렇게 나무로. 아, 이렇게. 학고방이나 그러죠. 네, 학고방. 판잣집을 하다가 나중에 세면 블록으로 바뀌는 거죠. 야, 제가 보니까 좀 너무 새삼스럽네요. 예. 과거와 현재를 딱 예. 한눈에 바라볼 수가 있네요. 여기 오면은 과거와 현재 근대사를 딱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말이죠. 사진 보니까 야,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살아왔던 사람. 우암동 소망마을 골목에는 여전히 그때의 집들이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이 골목을 걷다 보니까 마치 어린 시절 뛰놀던 골목의 정겨운 느낌이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이 골목 끝에는 추억을 되살리는 아주 귀한 장소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근방에 이런 우물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지금도 물 지금은 이제 열어볼 수 있어요? 그게 가지고 좀 이제 위험해서 좀 잠궈놨는데 펌프는 물이 나오거든요. 아, 예. 마중물 부으면 이제 물이 나오죠. 그때 추억을 기억하며 펌프질을 해봤는데 걸렸다. 옛날엔 이 맛이지. 그럼 와 그래가지고 그 동네 꼬마들 이물 받느라고 말이죠. 야, 객세지감해요. 이 우물 요즘 저도 오랜만에 수십 년 만에 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걸 이제 식수로도 사용했거든요. 그러면요, 식수하고 다 여기 상수도가 보급되면서 이제 안 했습니다. 아, 여기서 목욕하고 애기들 다 등록도 해주고 빨래도 빨고 다 했지요, 뭐. 우물가에서. 30대 미만은 이런 펌프 자체를 구경을 못 해봤답니다. 그렇죠. 옛날엔 그냥 두루박으로 물 퍼서 그 2억짜리 얼마나 힘들어 그거. 예. 근데 이게 펌프가 나와가지고 얼마나 편리했는지 그건 뭐 어린애들이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직도 어려운 이웃들이 있긴 있죠. 있죠. 아직 있죠.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 예, 많이 협조를 하고 협심을 해서 서로 이렇게 세상을 떠날 때까지라도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저한테 잊혀져가는 하나의 모습을 상기시킬 수 있게 해주신 거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추억 여행을 마무리하고 이번엔 낭만이 가득한 이색 골목을 찾아가 봤는데 여긴 무슨 대학 거리 모양이에요. 학생들이 꽤 많네요. 이 거리에 무슨 골목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이걸 못 갔네요. 한번 가보시죠. 와. 이게 골목은 골목인데 예사롭지 않은 골목이에요, 보니까. 여기 물배가 딱 걸려 있는데. 골목에 이런 멋진 건물인데 약간 그 클래식한 분위기도 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골목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어요. 이곳엔 과연 어떤 사연이 담겨 있을지 우선 골목 대장님부터 찾아봤어요.
대장님 안 계세요? 아이고, 이게 이게 누구십니까? 이거 대장님 어디가 나오네. 골목대장. 골목대장이시죠? 야, 제가 높은 거죠? 높고 말고 나는 뭐 밑에 병장인데 뭐. 아이고, 무슨 뭐 골목길이라고 하길래 예. 이건 골목이 아니고 무슨 아주 클래식하게 옛날 리트로 건물들도 있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직업이 건축입니다. 건축사시구나. 예. 그래서 거의 한 20년 전에 네. 단독주택들을 이렇게 몇 채 사가지고 이렇게 이제 문화공간을 꾸민 거죠. 대학가 인근 주택들을 연계해 새로운 공간으로 만든 일명 문화골목. 기존 건물의 특성과 구조를 그대로 살린 것이 특징입니다. 이 도로에서 한 블록 들어온 집들. 그렇죠. 예. 그런 집들. 그러다 보니까 각 집으로 들어오는 이 길들이 다 골목으로 연결된 거지. 이 독특해요. 아주 독특해. 감사합니다. 난 뭐 전국을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예. 이런 게 독특한 건물을 처음 봤어. 이렇게 아이고. 골목길도 만나고 이게 사거리네 이게 완전히. 예. 삼거리 사거리. 골목 대장님 안내에 따라 본격 골목 탐방에 나섰는데 우와. 여기 이제 종도 하나 딱 달아놓고. 이거 교회 탑종 같아. 맞습니다. 교회에서 쓰던 종인데 제가 이제 다시 재구성을 한 거죠. 이건 나름대로 멋진데요. 감사합니다. 진짜예요. 그리고 여기 건너가면 여기 또 이제 와, 아주 정겹네 이런 거 보니까.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 몰라도 우리 같은 사람은 정겨워. 예. 뭐 이거 완전히 빼칙한데, 그지요? 돌 깨고 남은 거 주워온 거고 지 퍼물고 남은 그 기와를 다 주워서 만드는 거. 자, 대단하시네. 이런 걸 버리는 돌을 갖다 이게 하나의 담을 만들고 채석장에 피워놓은 가면 거. 그냥 들고 가라 그래요. 그렇죠. 이거 다 그게 다 뭐야 못 쓰는 돌이지. 네, 저는 주로 업무를 이렇게 이제 리모델링하고 한 것들을 고쳐서 쓰고 하는 예. 이런 것들을 주로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남들하고 조금 다르죠. 지금은 지금은 뭐 하세요 그럼? 이제 스케치하는 것들을 스케치? 예, 일반 7080 세대들한테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제가 전국 다니면서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골목 대장님의 또 다른 재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케치라는데요. 그림 좋아하는 제가 그냥 지나칠 수는 없지요. 우리 동네의 정겨운 모습을 소박하게 그려낸 그림들을 보니까 그 사연들이 궁금해지더라고요. 어떻게 여기다가 이렇게 집을 지을 생각하셨고 구입하실 생각하셨어요? 뭐 저는 좀 대중문화 쪽으로 좋아하는 데다가 네. 예. 그다음에 또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같이 어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라는 게 뭐 젊은 사람만 즐기는 문화라든지 나이 든 사람만 즐기는 문화라든지 이렇게 구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오시는 분들 보면 좀 섞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과 젊은 사람. 구세대와 신세대가 만나 새로운 시너지를 형성하길 꿈꾸며 다듬어온 문화골목. 덕분에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게 다 아이디어거든요.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가두신 거? 무슨 책을 보셨어요? 아니면 어디 외국 다니시면서 보셨어요? 뭐 저도 누군가의 영향을 받고 그렇겠지만 완성이 된 인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한데 이제 그런 것들이 내 몸속에 녹여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또 번개불같이 번개불같이 확 튀어나오는 거죠. 그게 창의죠. 앞으로 이제 이거 운영하시면은 앞으로 계속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계속 하실 글쎄요, 건데. 뭐 어떻게 될지는 다음 세대의 문제고 계획이라는 게 꼭 번창하고 더 발전만 계획이 아닐 거라고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뭐 어떻게 잘 유지되느냐, 이어가느냐도 대단한 계획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부산의 역사, 골목 이런 흔적과 이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오면 그래도 잘 왔다 싶고 그런 공간으로 남겨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대본 연습도 안 하시고 그냥 말씀이 끊임없이 너무 잘하시네. 아니 그 대장님이나 나나 뭐 이런 거 무슨 어디 연습하고 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삶의 지식이고 가족에 있는 뭐 그러니까 진심이 느껴져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 그냥 앞서갈 줄만 알지 뒤돌아볼 줄 모르니까 이것도 우리가 하나의 역사니까 그대로 간직을 했으면 좋겠다. 하여튼 뭐 그런 모든 것이 생각한 대로 잘 성취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옛 골목 탐방에서 빠질 수 없는 곳이 있어요. 바로 부산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산복도로 수정동입니다. 이곳엔 서민들의 생활상을 느낄 수 있는 랜드마크가 있다고 하는데 와, 이게 뭐야? 이야. 여기 모양인데 개인적으로 한다는 거 보니까. 야, 아파트가 수십 년 됐구나. 아니, 부산에도 아직 이런 아파트가 남아있나? 와, 5층 아파트고 주변에는 다 그냥 고층 아파트인데. 예, 한번 안에 들어가 보죠. 예. 그 역사만 해도 무려 50년 이상인 이곳에서 갤러리를 운영한다는데 아파트와 갤러리의 만남 궁금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뭐 갤러리 하시는 분이라고? 네, 여기 어쩐 일이십니까? 뭐 갤러리 하는 분 계시다고 그래서 네. 왔죠. 여기 사세요? 네네. 네. 그래요? 삶을 살지는 않는데 작업실과 갤러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저를 좀 구경 좀 할 수 있어요? 네네. 몇 층에 있어요? 4층입니다. 4층? 네. 올라가시죠, 그럼. 나무 이 손잡이가 네. 운치가 아주 있죠. 예. 이 계단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모습에 50년 전으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이렇게 복도가 중앙에 있어서 복도. 네, 복도가 보통 이제 뒤쪽에 있거나 앞쪽에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야? 화장실이야? 네. 집안에는 공용이- 화장실이 없습니다. 아, 그래. 여기 이제 각각의 자기 호수에 호별로? 맞는 네네 호별로 맞는 자기 네. 화장실이 따로 있군요, 밖에. 네네네. 예전에 왜 촌에 보면은 그렇죠. 공공. 화장실은 멀리 있었잖아요. 집에서도 집안에 없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식의 공용이야. 네 그런 식의 한국형 아파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한편을 이렇게 갤러리로 탈바꿈 시켜 놓았어요. 예전에 집 모양 그대로를 활용해서 전시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아파트 모습 그대로를 살려 만든 갤러리는 분기별 새로운 작품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아주 독특한 모습이죠. 개인전이에요? 네네 여기 전시장은 제가 이제 사진 작가라서 사진 작가들을 위주로 그리고 또 지역 작가를 발굴한다는 그런 개념에서 갤러리를 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야. 경치가 아주 정겹기도 하지만은 뭔가 새로운 걸 내가 본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위치는 참 천망은 좋은데 네. 바다도 보이고 뭐이고. 맞습니다. 그렇죠? 네, 부산항이 다 내려다 보이는 야, 그거 하나 위안하고 살아야 되겠네. 네네. 이런 데서. 50년 전과는 사뭇 달라진 풍경이지만 그때를 기억하고자 하는 마음만큼은 진심으로 다가오는 추억 어린 공간이었습니다. 처음 신축할 때는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겠죠. 네네네 당연히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었죠. 저게 그냥 저게 바다가 바다와 다 산하고 펼쳐져. 네. 그만 보였겠죠.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앞에 이제 시야는 조금 가려도 그래도 여전히 바다는 보이고 바람이 바닷바람이 불어오고. 네,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고 너무나 시원한 곳입니다. 저희 선생님 오신다고 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선생님 데뷔 연도가 69년이더라고요. 몇 19년도. 이 아파트가 69년생이에요. 저도 69년생이고요. 네. 그 제가 20대 때 이 집에서 부모님하고 살았었거든요. 네. 그게 인연이 되어서 제가 여기 이제 작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후배 작가들과 새로운 부산의 신진 작가들을 위해서 갤러리를 열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69년이면 내가 군대 제대했어요. 제대 학교 거기 학교 다닐 때인데 그때 태어나셨어? 네. 그때 내가 26시간 됐는데 네. 제대하고. 야, 세월이 그럼 60년 됐구나, 그죠? 네네. 근 60년 이제 된 거죠. 그래도 아파트가 튼튼해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튼튼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 아파트 아주 튼튼하고 또 주민들이 살기 편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 보니까 왜 이런 것도 그대로 놨네, 이런 네, 최대한 벽지 같은 것도. 네, 최대한 그대로 두고 너무 옛날 벽지의 저 느낌이 좋아서 아, 좋아서. 네. 그때 벽지 칼라 보세요. 네네. 그때 옛날 우리가 갤러리로 생각을 하셨어.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동안 살았던 곳이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애정과 제 마음이 끌려서 이 수정 아파트를 사진으로 좀 남겨야겠다. 맨 처음에 그런 생각에 저기 제 사진집 하나 있는 여기 이게 수도 아파트 저 이거구나.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 사진 작업을 제가 3년 동안 하셨어. 네, 주민들의 주거상을 집집마다 들어가가지고 드시는 밥상을 찍고 옷장을 찍고 해서 수정 아파트의 일상을 기록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어르신들이 드시는 네네. 식사 네. 이게 메뉴 모양이에요. 네. 김 한 장에다 고추에다가 네, 어머 된장에 제대로인데 뭐 그냥 된장국에다가. 김 된장국에 그래서 저녁 하루 밥상인 거죠. 예, 요게 좀 소박해. 이렇게 이제 두 숟가락이 두 개인 경우가 이거 두 식구. 네, 두 식구인 경우가 좀 그래도 격식이 갖춰지는 두 식구. 예, 아내가 남편에게 주로 상을 차리다 보니 예, 제대로 격식이 갖춰지고 그렇겠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건 혼자 사시는 네, 거예요. 아무래도 그냥 예. 좀 가볍게 그렇게 식사들을 하시는 어떤 생활 패턴들은 예. 숟가락 개수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맞아요. 여기도 혼자 사시는 네네. 분이야. 그래도 후식까지 있네. 우리 저기 작가님은 무슨 뭐 앞으로 소원도 있고 소망도 있고 하실 일이 많을 텐데. 뭐 저는 작가로서 제 이름 석자가 좀 알려지는 게 제 꿈이겠죠. 그렇겠죠. 사진 작가로서 좀 더 잘 되기를 바라는데 이 다큐멘터리 사진가가 참 먹고 살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뭔가 좀 지원해줘야 예, 되는데. 뭔가 좀 후원자가 나타나면은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거창하진 않아도 이웃의 소박한 정을 담고 있는 갤러리. 그 따뜻함이야말로 이곳 전시관을 환하게 비추는 원동력이 아닐까요? 앞으로 그 작가님이 그 바람이 꼭 이루어지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뭐 이 계속 이거 운영하시면서 네.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의 삶과 추억을 기억하는 건 사실 공간이 아닌 사람이 아닐까요? 이곳의 역사가 오래 간직되길 바라며 다음 여정을 떠나보았습니다. 이것도 전형적인 일본 기와 같은데. 이거고 이 문 출입구가. 야.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저 여기가 적산가옥이라고 일컬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2011년에 이게 문화재청에서 조사를 다 하면서 기록화 작업도 하고 2007년에 근데 등록이 되었습니다. 등록문화재 330호로 등록된 곳이고요. 해방 전에 지어졌던 집이라고 알고 네, 있는데 맞죠? 1943년도에 해방 2년 전이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도심 속에 이런 공간이 남아있다는 게 놀라울 정도로 보존이 잘 된 적산가옥입니다. 저희 마당은 약간 생활 공간의 연장으로 생각하는데 일본은 정원을 약간 바라보는 힐링의 장소로 약간 계획해서 만드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무슨 나무예요? 네. 기가 막히네. 이게 유명한 거 딱 어떻게 알아보시고. 그럼. 이게 금목서라는 나무인데. 네. 은목서 맞아요. 있죠? 여기 은목서입니다. 어디? 선생님 이게 역시 은목서? 다 알고 계신. 네. 은목서. 네, 이 금목서가 귀한 조금 지나면 주황빛 꽃을 피우는데 그게 은은하게 퍼지는 향이 엄청 좋대요. 그래서 동네 분들이 지나다니면서 아주 기분 좋아하시고 네. 얘가 지면 또 이 은목서가 꽃을 피우고 그래서 사시사철 약간 안에서 바라볼 때 정원의 재미가 느껴지는 구성을 해가지고 식수를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재밌는 나무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거요? 이 나무가 아회나무라고 하는데요. 아회? 아외. 왜? 네. 이 나무가 불이 붙으면 안에 수분, 수액이 불하고 만나면 뽀글뽀글뽀글 하얀 거품이 나온대요. 이 나무가 지금 목조 건물이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곳곳에 화재에 대한 염려나 그거를 막고자 하는 염원이 담겨 있는데 이 나무도 그런 마음에서 심어 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섣불리 집을 짓 때도 네, 맞습니다. 그냥 뭐 위치 좋다고 짓는 게 맞습니다, 아니라 맞습니다. 하나하나 다 이렇게 곳곳에 그렇죠. 곳곳에 필요하고 네.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거를 여기다 이 사람들이 심는 그 이유를 알겠어. 정원에 숨겨놓은 재미를 먼저 느껴본 뒤 안으로 들어섰어요.
상틀과 문살 하나하나의 역사의 흔적이 담겨 있더군요. 이게 딱 마루가 딱 눈에 띄는 게 쭉 긴 그렇죠. 나무를 사용한 게 표시가 나지 그리고 않습니까? 아주 그 얘는 흔적이 그렇죠.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역사를 볼 수 맞습니다. 있는. 이렇게 긴 나무를 사용한다는 것은 돈이 많다는 거죠, 주인이. 이렇게 잘 자란 나무를 써야 이게 되니까. 자르지 않고 네, 그렇죠. 나무 그렇죠. 하나 통으로 그냥. 네, 재료 자체도 그러니까 부의 상징일 뿐더러 이 긴 나무가 중심을 맞춰서 잘 깔리게 하려면 기술까지도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게 또 이런 장마루는 이 집의 또 특징인 하나입니다. 이런 문살 이런 거 이것도 그 당시 거겠죠? 네, 그 네, 당시에 네. 이 도둑놈이 들어오면요 강도나 맞아요. 발소리 때문에. 발소리 때문에 네, 찌그덕거리는 들킨대요. 소리. 네, 그렇게. 그러잖아요. 네, 원래 맞습니다. 일본식 가옥은. 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집도 나무로 깐 그 마루가 있었는데 네. 올라갈 때 소리가 나요. 그러면 네. 사람이 온 거 인기적으로 안 나. 네네네. 누구 왔다. 안다. 일본식 가옥의 디테일이 곳곳에 살아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특징 다다미를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 다다미는 일본 주택의 대표적인 거의 다. 형식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요 골풀이라는 풀로 만든다고 합니다. 골풀. 네. 아 선생님 이거 혹시 다다미 크기 한 장 크기 혹시 아십니까? 요 사이즈? 가늠해 보시면 네. 사이즈? 네. 이 방은 다다미가 6개, 8개 깔려 있어서 여덟 첩이네? 네. 8첩방. 8첩방. 네. 고풍스러운 일본식 가옥의 흔적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감각이 더해지고 편안하게 머물며 힐링할 수 있는 이색 장소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처음 지어질 때부터 이 건축주인 다마다 미노루가 공업 석유공업 쪽이랑 무역업 쪽으로 엄청난 부자였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집을 만들 때 이 공간 자체를 보시면 뻥 뚫려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이렇게 문틀처럼 있지만 장지문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공간은 아예 처음부터 목적이 회합의 장소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애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사업상의 모임이라든지 지금으로 말하면 로비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끼리 권력층들끼리 모여서 그렇겠어요. 뭐 천년만년 여기서 잘 살아보자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겠지. 상상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장군의 아들이라는 영화 촬영지가 되기도 했고요. 아, 여기가? 네. 최근에는 또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선샤인. 드라마도 여기도 여기서 한번 네. 찍었구나. 그리고 아이유 뮤직비디오도 여기서 찍어서 그 아이유 뮤직비디오 때문에 젊은 분들한테 유명해져가지고 이게 데이트 코스로 되게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다녀가면서 하는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뭐라고 다들- 해요? 혹시 이제 일본 가옥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죠. 좀 맞아요. 배타적으로 거부감 가지시는 이 분도 사람도 당연히 있겠지. 있으시죠. 그죠? 처음에 저희도 여기를 확 공부하면서 어떤 분이 일본 사람들이 지은 집이고 우리가 수탈받던 강제로 점령당하던 시기의 집인데 우리가 왜 문화재로 보호하냐고 우리 국민이 낸 돈으로 왜 보전 관리시키냐고 불만을 내뿜는 있겠죠. 사람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아픈 역사이고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럽죠. 힘 없을 때 우리가 당한 역사니까. 그렇지만 아프고 부끄럽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겪은 일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럼. 기억을 해야 또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테고 그게 역사잖아요. 그렇죠. 기억해서 다음 세대에 전해주고 내가 누군지 내가 현재 어떤 흐름 안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 그 역사 속에서 이 장소는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되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알려줘야죠. 네, 네. 이걸 만약에 흔적을 없앴다. 그렇죠. 그럼 말할 누가 거리 말 가지고 뭐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증거잖아요. 이건 증거. 네, 우리가 각성하고 또 각오하고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의 비전을 발표할 때 이거를 거울 삼아서 얘기할 수도 있단 네.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네. 아픈 역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닌 보존하고 기억해 후세에 물려주는 게 우리의 의무란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뭐 다른 계획도 있어요? 어떠세요? 여기는 문화유산 국민신탁에서 계속 프로그램을 하면서 인문학 강연도 있고요. 어제 바로 또 음악회가 있었습니다. 아, 국악공연도 어디, 여기서? 있었- 네, 아, 이 장소에서. 야, 좋은 공간인데. 네, 주민들과 시민들에게 늘 개방되어 있고 항상 열려 있어서 뭐 무료
대관 신청도 가능하고요. 지역의 문화생활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계속 애쓰시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아직도 이런 네. 거에 대해서 그냥 아직 거부감만 느끼는 네, 사람이 있는데 이런 걸 보면은 물론 배척곡은 배척하지만은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 줘야 서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계인으로서의 같이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주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이 방송 나가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저 같은 그런 마음을 공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처럼 예쁜 반짝이는 윤기나는 밤색으로 유지하려면 사람들이 계속 찾아와서 밟고 그다음에 난간도 쓰다듬어주고 손때도 그렇지. 손때 묻어야 돼. 발때 묻어야 돼. 그게 오히려 보전에 좋은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후원금을 보내주시고 이런 것도 보전에 좋은 방법이지만 직접 찾아오셔서 한번. 이렇게 발자국 남겨주시고 네. 네, 추억도 남기시고 문화재도 보호하시고 좋습니다. 네,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의 상처, 우리의 역사를 가슴 한켠에 기억하며 다시 부산 옛 골목을 거닐어 보았는데 그 걸음 끝에 다다른 곳은 따뜻한 정이 있는 소박한 식당이었어요. 고소한 콩나물 냄새가 발길을 사로잡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죠. 정성 어린 손맛이 담긴 한상, 진수성찬이 따로 없어요. 보니까 부모님이 만들어주는 우리 어머니가 만들어주셨던 그런 음식 맛 냄새가 나요. 먼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런 된장찌개 맛을 좀 보아야 돼요. 이 맛이 음식을 좌지우지하거든요. 자, 색깔이 거무튀튀해가지고 이게 아주 진짜 오리지널 된장 같은데요, 봐. 매콤하니 청양고추 들어가서 아주 나한테는 딱 맞는데. 그래도 이거 구수한 된장찌개와 함께 먹는 콩나물 비빔밥은 설명이 필요 없는 맛이죠. 조금 전까지 나 기운이 없었거든요. 이거 딱 콩나물 비빔밥 보니까 순간적으로 기운이 확 깨네 그냥. 특제 양념장에 쓱쓱 비벼 한 입 먹어보니까 어머니의 손맛이 아주 진하게 느껴지는 밥상이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레시피는 없어도 따뜻한 정이 가득 담긴 맛,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비법이죠. 아주 맛있어요. 일단 내공에 쌓인 음식이야. 이게 하루 이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일단 간도 심심해가지고 본인이 알아서 이렇게 양념장을 올려놓고. 근데 맛을 어떻게 이렇게, 물론 30년이 넘었으니까 세월이 그렇게 많이 흘렸잖아요. 원래 솜씨가 있으세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친정 엄마가. 엄마. 예. 그래서 이렇게 따님도 아주 음식 솜씨가 별다시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먹고 나가면서 하는 얘기 있어요. 감사하다고. 감사. 맛있게 먹고 간다고. 그렇죠. 맛있다는 예. 얘기를 해야 돼. 그럴 때 기분 좋으시죠? 오래 있으라고. 오래 하시라고. 오래 하시고. 오래 하라고. 저기 보니까 뭐 감사패 상도 많이 타셨어. 식당 운영을 시작하며 지금까지 빠뜨리지 않고 꾸준히 봉사 활동을 이어오고 계시다는데 얼굴과 동파를 떤데 그냥. 사장님 모습을 딱. 와. 무슨 봉사 활동도 하신다고 들었어. 네, 봉사도 이제 하면서 이제 조금 가고 이제 제가 이 손님들 드시고 가는 음식에서 조금 더 떼면은 네. 제가 기부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학교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조금씩 나눠가면서 하니까 추첨해갖고 또 좋은 상도 받고. 박수를 쳐드려야 돼요. 언제 그 봉사하시자, 음식하시자, 가게하시자 바쁘실 텐데 어떻게 봉사까지 하셔? 이제 주로 이제 아침 시간에 네. 일찍 나가서 이제 가고 바쁜 시간에 제가 못 하지. 저거 음식을 아침에 다 해야 되니까. 학교 이런 데는 뭐 기부금은 달달이 빠져나가니까 가고 노인네들. 기부금도 내죠? 예. 이야, 복 받치는 거야. 복 받으셨다고. 그런 게 돈 나가는 게 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복이 들어요. 그런 분들한테. 예. 제가 이렇게 평생을 다녀보니까 예. 그런 분들은 꼭 복을 받아. 저 그래서 꼭 살만해.
저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내 수술도 10년 전에 했거든요. 왜 아프셨어? 동맥류가 터지기 직전에 가서 그래도 이래 살려주니까 열심히 해갖고 또. 아이고. 네. 일단 그 봉사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도와주는 이제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네. 일단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저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요. 네,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사시면은 좋은 일 생기실 거예요. 네. 대단하시네. 감사합니다. 저만 이렇게 맛있게 먹는 네. 것 같아서 제가 맛있게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또 하나 준비했어. 그럼 네. 이게 앞으로 이제 봉사도 하시고 돈도 좀 버시면은 뭐 다른 일 하시겠지만은 무슨 소망도 있어요? 난 앞으로 이렇게 나머지 여생을 이렇게 살고 싶다. 좀 어려운 애들 예. 복지관에 그게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적금을 넣어갖고 계속 이제 제가 장사하는 동안에는 계속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하고 또 노인네들 반찬을 엄청 해주는데 코로나 오고부터 예. 나눔이 없어갖고 뭐하고 이제 생일 노인네들 이제 생일이라고 하면은 예. 미역국 10그릇 20그릇 끓여가 이제 복지관 쪽으로 보내드리고. 야. 아무튼 그런 좋은 일 많이 하시니까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기실 거예요. 아주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잘 먹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따뜻한 사연과 함께한 식사라 그런지 이번 여행의 발걸음이 조금 더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골목 곳곳에 녹아있는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덧 여정을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와. 자. 1박 2일 동안 부산의 오래된 골목길을 제가 한번 발품을 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잘 보셨어요? 예, 골목길 하나만 이렇게 따라갔을 뿐인데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고 또 우리의 아픈 역사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도심의 골목은요 아주 필요할 때가 많고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만나게 해주고 정을 나누게 되고 또 우리의 역사를 기록할 수 있게 해주시고 자 여러분도 동네 한 바퀴 돌아보세요. 네, 그리고 골목골목 한번 다니시면은 여러분들 아마 옛 추억이 새록새록 나실 거예요. 네, 그렇게 한번 꼭 해보세요. 네, 지금까지 부산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좋다. 도시에 숨겨진 진정한 랜드마크는 우리의 삶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골목이 아닐까요? 잊혀진 골목, 여러분도 한번 걸어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